빨간불 켜졌어요? 어. 음. 예, 오늘 중앙일보예요. 예, 중앙일보 2026년도 7월 23일자 기사. 40억 집 월 보유세 330만 원. 이 발상 새롭다는 이광수 해법. 추천 더 중풀 기존 대출도 규제 주장 이광수 집값 전망이라는 기사입니다. 중앙일보예요. 성가 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요즘 내 정치 코멘트에도 제로를 만들어 놓고 YD업 장회장이 철저하게 하수인들이 맡고 있어요. 현행 대출 규제는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데 기존 대출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가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에서 한 발언입니다. 그럼 과거 대출 받아 집을 산 사람은 집값이 크게 올랐지만 이들의 대출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며 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양도세 비과세 혜택 생애 1회로 제한, 재개발 재건축 연간 총량제, 규제지역 폐지도 제안했죠. 예전에 받은 대출까지 규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발언은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되며 이날 화제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100% 진리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발상 자체가 아주 새롭다며 양도세 감면 기회를 무한정 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 호응했습니다. 뭐 뜯어내자는 세금 물어내자는 주장에는 아주 뭐 박수를 치는군요. 양도세 비과세 혜택 생애 1회로 제한, 재개발 재건축 연간 총량제, 규제지역 폐지도 제안했죠. 이런 발언은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되며 이날 화제로 올랐습니다. 양도세 감면 기회를 무한정 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호응했다. 그 뭐가 일리가 있습니까?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더 중앙 플러스는 지식 정보 인사이트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투자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그랬네. 중앙일보 선전이군요. 이광수, 최상욱, 한문도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책사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죠.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7월부터 부동산 업계에 나돌던 소문이다. 집값 하락론자로 분류되는 이들의 시각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상당 부분 맞물리면서 생겨난 얘기다. 지금 부동산이 뭐 49주 동안인가 뭐 계속 뭐 오르고 있다고 그래요. 이들은 공통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 주택 투자 상품이 아닌 거주 공간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을 견제해봤다. 그렇죠. 근데 거주 목적으로 산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세금 막 물으면 안 되죠. 최근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예고하는 등의 행보를 이어가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이 같은 루머가 재수한되는 모양이다. 머니랩이 그중 한 명인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를 만났다. GS건설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진보 진영에서는 부동산계의 유시민으로 불린다. 어떻게 살 것인가,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 등을 책을 썼다. 이 대표에게 보유세 등을 어떻게 개편해야 하는지 정부 대책의 약발은 먹힐지를 물었다. 보유세는 올려야 하나? 윤석열 정부가 낮춘 것만큼 제자리로 가야 한다. 지금 한국 보유세는 공정하지 않다. 서울 강남구 도곡 렉슬 59제곱 전용 면적 소유자를 예를 들면 8년 동안 집값은 20억을 올랐는데 보유세는 3,300만 원 낸 게 전부다. 8년간 임금으로 20억을 벌었다면 세금만 7억 8억을 내야 했다. 불공정하지 않나. 공정을 찾는 차원에서 보유세는 당연히 인상돼야 한다. 살고 있는 일가구 주택은 그것을 돈 벌었다고 생각하지 않죠. 모든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보나. 일반 주택 보유세는 정성화하되 40억 이상 고가주택은 더 부과해야 한다. 보유세율 현
0.1% 수준 1%까지 올리는 식이다. 집값이 40억이면 세금이 1년에 4천만 원이다. 이를 매달 3,330원 쪽에서 납부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에 그 체감 세금이 높아지면 더 높은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고가주택 보유세를 올리면 똘똘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도 준다. 다 갖다 줄여놓고 다 막으면 그러면 뭘 어떻게 할 건데요? 보유세는 높이되 거래세는 낮춰야 매물 장기 부장을 덜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보유세로는 2 내지 3% 매기면 거래세를 깎아줘야겠지만 보유세를 정성하는 수준인데 거래세를 왜 낮춰주나? 거래세는 건드리는 필요가 없다. 오히려 거래세를 낮출 경우 보유세를 올리는 효과를커녕 세제 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 비거주 일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투자와 실거주를 구분하는 기준. 집 사놓고 자기가 안 산다는 거죠. 서울 집값이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움직일지 등 이 대표 생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더 중앙 플러스 구독 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 빼서 지금 서울 집 사라 4억으로 15억 아파트 지는 법이라고 되네. 서울은 지금 집값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라면 전세금을 빼서 집 사는 게 좋다. 또 자본 4억으로 살 수 있는 집의 금액은 6억에서 15억까지 다양하다. 뭐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네요. 지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과를 앞두고 추춤했던 서울 집값은 물론 반도체 세세권, 셔틀버스 역세권 등인 경기 남부권 집까지 덩달아 뛰고 있다. 내 집 마련 시기를 가늠하던 수요자는 고민에 빠졌다. 추격 매수하자니 상투를 잡는 것 같고 가망하자니 집값이 더 오를 것만 같다. 이에 머니랩은 지난달 26일부터 27일 2026년 재테크 트렌드 페어에 참석한 부동산 고수들로 강연을 엮고 하반기 내 집 마련 전략을 정리했다. 입대세는 입지 대출 세금 첫자막 썼네요. 뭐 한 명도 못 들게 막고 있어요. 유명한 박성애 윌윌 대표, 김연호 풀백 대표, 박민수 제네시스 박, 더 스마트 컴퍼니 대표를 비롯해 김인만 소장,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김덕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윤성 망고쌤, RM 부동산 연구소 대표 등 부동산 전문가들이 총 출동했다. 뭐 셔틀 370대 동탄보다 낫다. 삼전 닉스 최고 세세권 어디. 오션의 리스크 사라져 4억에 15억 주친다. 재개발 4곳. 9억대로 강남 3구 입성한다. 껄무새 9할 서울 재개발 6곳. 마용성급 12억이면 된다고? 로또 7억 알짜 재개발 5곳. 중앙일보예요. 2026년도 7월 23일자 기사. 40억 월 보유세가 330만원. 이 발상 새롭다는 이광수 해법. 이재명 그 부동산 정책 이 실패는 보니까 요 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네요. 미국 얘기예요.